100세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픈 몸으로 장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후 생활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80세의 벽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60세가 넘으면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가 늙기 시작하면 침, 암, 폐렴 등 여러 질병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이 커집니다.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내 차례도 다가오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60세가 되어 운동을 열심히 해도 80세가 가까워지면 발에 힘이 없어지고 물컵을 드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조차 없어서 갑작스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뒤에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노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50대라면 정말 큰 행운입니다. 60대 분들이시라면 더욱 좋습니다. 노후 준비는 운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는 힘없는 노인이 되고 뼈와 근육이 약해져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평소처럼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정말 날아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몸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60대가 되어 운동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지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노후 건강을 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준비하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 시각, 청각 등 우리의 감각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요리할 때 간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이러한 노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쌩쌩해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 회복력이 많이 느려진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운동이 건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가 있어도 진정한 내 편은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거나 외로울 때 가끔씩 얼굴만 비치는 자녀들보다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훨씬 든든한 존재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나를 걱정하겠지만 그 걱정은 때로는 생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응원할 자녀가 과연 있을까요? 재혼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결국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재혼을 축하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안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먼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참지 말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으면 몸속 어딘가에 작은 암세포가 존재하거나 치매,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80세 이상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일지라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80세 이후에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굶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체중 증가는 장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생성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운동을 하고 싶다면 가벼운 산책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특히 걱정되는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 중 하나로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양한 치매 예방 방법을 권장합니다.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 즉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통해 기억력과 학습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기본이며 식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러한 예방 방법을 통해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는 75세가 되면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몸이 이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서 노화가 실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화 현상에서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는 70대라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70대에 서서히 노화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은 80대 이후에 급격히 차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배움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70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보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70대 이전에 익숙해진 지식과 습관이 있다면 80대에도 그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건강해지며 이는 근육이나 다른 신체 기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건강 유지의 비결 중 하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젊었을 적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중에 어느 때가 더 행복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 친구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없더라도 자신의 삶을 즐기고 주변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소통하며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친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나누는 것이 큰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득 드는 생각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손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억지로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이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의 뒷담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만남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가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내 상황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든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연락도 없고 모임에 초대받지도 않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더라도 내가 힘들 때는 대부분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너무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쏟아가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기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파서 입원이 필요하고 간호할 사람이 필요할 때 과연 친구가 와줄까요? 가족이 올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에 바쁘고 배신을 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거의 마찰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활 패턴과 같은 교육을 받으며 같은 울타리 안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가치관이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뚜렷해지며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친구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자주 얼굴을 보아야 하므로 쉽게 화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안 보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고 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가치관이 달라지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되면 나만 아프고 감정 소모가 심해지니 아쉬울 것이 없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말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인연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해 주어야 할까요? 만약 그들의 행동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이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 친구의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선적이라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수준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눈물과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서울에서 살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관심 분야나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과는 따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경제적 차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거나 상처가 될까 봐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다를 수밖에 없고 방문하는 상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 벽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로 인해 점차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거리를 두고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취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면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기 십상입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을 아끼고 싶어서 피곤한 만남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그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기보다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대개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는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혼자일 때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됩니다. 반면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눈치 보며 타인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의외로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등산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하고 행동은 빠르게 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가 많은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친구 한두 명과의 깊은 관계가 더 의미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이 많고 그로 인해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유튜브에서 본 지금 당장 행동하라 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고민이 생기면 짧게 고민하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지, 날씨는 괜찮을지, 등산화를 사야 할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직접 체험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에게 유익하다면 조금 더 어려운 코스로 도전해 보는 식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 스스로에게 기분 좋은 일을 찾아서 하게 되니 더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혼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짧게 생각하고 즉시 행동하는 방법을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장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하는 설렘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감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밤낮이 모두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경험을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여유를 즐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하는 모든 활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젊었을 적에 뼈 빠지게 일하며 부자가 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에는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는 좀 편안해지니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며 젊을 때 건강을 반드시 챙기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약한 분들은 이 말에 더욱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과 멀어지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시작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잘 알지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력을 보강할 정도로만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 시작은 간단하게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에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과 함께 다시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기르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운동은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생기면 매일매일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명상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벅차오를 때 그 감정을 일기에 기록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할 시간이 정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를 활용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당시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이제는 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세를 앞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젊음이 꽃피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누르고 살아왔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며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부와 나눔은 반드시 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나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억누르지 않으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변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픈 몸으로 장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후 생활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80세의 벽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60세가 넘으면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가 늙기 시작하면 침, 암, 폐렴 등 여러 질병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이 커집니다.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내 차례도 다가오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60세가 되어 운동을 열심히 해도 80세가 가까워지면 발에 힘이 없어지고 물컵을 드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조차 없어서 갑작스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뒤에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노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50대라면 정말 큰 행운입니다. 60대 분들이시라면 더욱 좋습니다. 노후 준비는 운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는 힘없는 노인이 되고 뼈와 근육이 약해져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평소처럼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정말 날아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몸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60대가 되어 운동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지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노후 건강을 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준비하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 시각, 청각 등 우리의 감각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요리할 때 간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이러한 노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쌩쌩해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 회복력이 많이 느려진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운동이 건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가 있어도 진정한 내 편은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거나 외로울 때 가끔씩 얼굴만 비치는 자녀들보다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훨씬 든든한 존재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나를 걱정하겠지만 그 걱정은 때로는 생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응원할 자녀가 과연 있을까요? 재혼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결국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재혼을 축하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안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먼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참지 말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으면 몸속 어딘가에 작은 암세포가 존재하거나 치매,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80세 이상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일지라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80세 이후에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굶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체중 증가는 장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생성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운동을 하고 싶다면 가벼운 산책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특히 걱정되는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 중 하나로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양한 치매 예방 방법을 권장합니다.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 즉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통해 기억력과 학습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기본이며 식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러한 예방 방법을 통해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는 75세가 되면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몸이 이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서 노화가 실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화 현상에서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는 70대라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70대에 서서히 노화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은 80대 이후에 급격히 차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배움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70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보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70대 이전에 익숙해진 지식과 습관이 있다면 80대에도 그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건강해지며 이는 근육이나 다른 신체 기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건강 유지의 비결 중 하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젊었을 적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중에 어느 때가 더 행복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 친구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없더라도 자신의 삶을 즐기고 주변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소통하며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친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잔 나누는 것이 큰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득 드는 생각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손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억지로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이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의 뒷담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만남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가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내 상황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든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연락도 없고 모임에 초대받지도 않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더라도 내가 힘들 때는 대부분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너무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쏟아가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기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파서 입원이 필요하고 간호할 사람이 필요할 때 과연 친구가 와줄까요? 가족이 올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에 바쁘고 배신을 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거의 마찰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활 패턴과 같은 교육을 받으며 같은 울타리 안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가치관이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뚜렷해지며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친구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자주 얼굴을 보아야 하므로 쉽게 화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안 보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고 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가치관이 달라지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되면 나만 아프고 감정 소모가 심해지니 아쉬울 것이 없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말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인연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해 주어야 할까요? 만약 그들의 행동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이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 친구의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선적이라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수준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눈물과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서울에서 살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관심 분야나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과는 따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경제적 차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거나 상처가 될까봐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다를 수밖에 없고 방문하는 상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 벽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로 인해 점차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거리를 두고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취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면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기 십상입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을 아끼고 싶어서 피곤한 만남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그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기보다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대개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는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혼자일 때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됩니다. 반면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눈치 보며 타인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의외로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등산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하고 행동은 빠르게 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가 많은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친구 한두 명과의 깊은 관계가 더 의미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이 많고 그로 인해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유튜브에서 본 지금 당장 행동하라 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고민이 생기면 짧게 고민하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지, 날씨는 괜찮을지, 등산화를 사야 할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직접 체험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에게 유익하다면 조금 더 어려운 코스로 도전해 보는 식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 스스로에게 기분 좋은 일을 찾아서 하게 되니 더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혼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짧게 생각하고 즉시 행동하는 방법을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장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하는 설렘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감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밤낮이 모두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경험을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여유를 즐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하는 모든 활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젊었을 적에 뼈 빠지게 일하며 부자가 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에는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는 좀 편안해지니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며 젊을 때 건강을 반드시 챙기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약한 분들은 이 말에 더욱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과 멀어지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시작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잘 알지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력을 보강할 정도로만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 시작은 간단하게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에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과 함께 다시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기르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운동은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생기면 매일매일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명상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벅차오를 때 그 감정을 일기에 기록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할 시간이 정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를 활용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당시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이제는 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세를 앞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젊음이 꽃피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누르고 살아왔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며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부와 나눔은 반드시 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나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억누르지 않으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변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